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중국 시장도 오늘 또 개장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중국 이슈들도 있을 것 같고, 간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흐름이 좋지 않다고 해서 장 전에 어떤 전략을 짜가면 좋을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원자재 가격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있다고요. 네, 아무래도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 상승이 나타났었는데요. 니켈 같은 경우는 아주 특이하게 투기적인 요소까지 포함하면서 좀 구간 대비 과도한 상승까지 나타나는 흐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슈가 일부 제자리를 찾아가는 단계에서 통상 원자재 가격들의 변동성이 축소되는 구간이 나타나기 마련인데, 되려 이제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국면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특히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서 유가라든지 천연가스 부분에서 변동성이 다시금 확대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의 상승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서 저희가 테마 요소를 가진 종목들, 즉 테마 요소라고 하면은 실적과 연결시킬 부분이 적은데 여기에서 주가 변동성은 크고 여기에 대한 기대 수익률도 상당히 변동성보다 높은 종목을 말하는데요. 투자자분들이 지금 원자재와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다면 테마주로도 접근을 하셔도 되는데, 지금 한 차례의 시세가 난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실제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을 때 시차가 있지만은 실적과 연결되는 기업을 찾는 게 필요하고요. 원자재 가격 중에서 구리 가격이 5년 내 고점 부근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구리 가격과 연동해서 실적이 긍정적일 수 있는 업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주는 풍산인데요. 풍산 같은 경우는 실적이 정기동 가격이죠. 정기동이 정년 자체를 얻은 구리를 의미하는데, 이게 순도 자체가 99.9% 이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통상 구리라고 일컫기도 하지만은 산업적인 용어로 전기동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전기동의 가격 흐름과 풍산의 실적은 연동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 3월 초 기준으로 1,730불 톤당 이 정도의 가격이었습니다. 사상 최고치의 가격이었는데, 중국 코로나 확산에 따라서 봉쇄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정이 일부 나타났었지만 가격 자체가 10,000불 이상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포인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측면인데, 이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전기동의 공급 부분에서 차질 우려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러시아의 동전광 그리고 전기동 생산은 글로벌의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외부 변수로 인해서 공급 측면에서 구리 가격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결론을 지어 볼 수 있겠고요. 10,000불의 가격이 유지된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서 통상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구리 가격이 12월에서 2월에 가격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현재 가격은 이제 2분기 실적을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저희가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와 1분기 실적은 이제 예상치가 나오기 때문에 2분기 실적까지 구리 가격을 대입을 해보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겠는데, 1분기 실적 자체는 전기도 가격 상승도 반영이 되고 추가로 방산 매출까지 긍정적인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470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약 24% 정도의 조금 더 낮은 실적이 나타나기는 한데, 이게 시장 예상치 자체가 1분기 실적이 낮다 보니까 시장 예상치보다는 높은 실적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원자재 플레이 안에서 통상 1분기 실적의 예상치가 낮은데 1분기보다 실적이 잘 나오고,
현재 반영되지 않은 원자재 가격이 다음 분기까지 실적이 긍정적일 수 있는 기업을 찾아서 접근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여기에서 봤을 때 원자재 플레이로 접근 가능한 기업으로 전기동, 즉 구리 가격과 실적의 연동이 높은 풍산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네, 원자재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구리 가격의 상승으로 관련돼서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특징주 풍산 이야기를 또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 이슈 같은 경우는 정책 관련돼서 개별주가 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면 좋겠다라는 이슈입니다. 저희 이사님께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과 동시에 관련된 수혜를 받을 만한 정책 관련주들은 계속 보자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최근엔 또 로봇이나 원전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이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이게 순환매가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건자재라든지 원전, 로봇과 같은 업종별 변동성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정부에서 디지털과 관련된 그러한 정책도 얘기를 하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테마적인 요소가 선행해서 움직이고 있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겠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정부의 노후 원전과 관련된 그런 새로운 추가적인 정책을 발표를 했다 보니까 특징주는 오늘 한정 KPS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리 2호 가동 같은 경우 예전 정부에서는 노후 원전과 관련해서 이게 추후의 수명 연장에 대해서는 접근을 보류를 했었는데, 이번 정부에서 고리 2호의 가동 연장을 고려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가동 연장을 하게 되면은 그 원전의 유지 보수 측면에서 예방 정비 일수가 증가가 하게 됩니다. 이 예방 정비 일수라고 하면은 원전의 수명 자체가 약 60년 정도인데 한 4, 50년을 쓰고 나머지 10년 같은 경우를 추가적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가동 연장을 고려를 하고 유지 보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유지 보수를 하는 기업이 한정 KPS인데요. 예방 정비 일수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통상 한정 KPS가 만약에 유지 보수를 원전을 1년을 한다고 했다고 하면은 정비 일수 자체가 노후 원전 같은 경우는 한 2년, 3년적으로 단계적으로 증가가 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실적에 긍정적인 요인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종합적으로 당장 원전과 관련된 그리고 원전과 관련된 유지보수 기업은 실적이 바로 나오지는 않고 원전 자체가 설계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장기적인 그런 기간을 요하기 때문에 당장 실적을 보고 접근을 하기보다는 현재 구간은 정부의 새로운 정책에 따라서 주가가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주목하면서 한정 KPS도 접근을 해보는 게 괜찮다는 결론입니다. 네, 오늘 또 두 번째 이슈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주신 종목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요. 최근에 여러 가지 테마군들이 형성이 되고 있지만 기업들 사이에서는 로봇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핫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주가에는 미리 좀 선반영된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로봇 관련주들에 대한 전망은 이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로봇과 관련해서 정부의 정책 자체도 한 부분에 있지만은 삼성이라는 대기업이 로봇과 관련된 정책의 드라이브를 올해 본격적으로 한다는 얘기를 했고, 이 중심에는 이제 M&A 같은 경우도 불사하겠다는 코멘트를 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첫 번째로 M&A와 연관될 수 있는 기업,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제적인 삼성에서 내세운 신사업과 연결되는 로봇 사업에 퍼포먼스가 있는 기업을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M&A와 관련된 기업은 국내보다는 해외 기업의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 부분은 보류를 하고, 두 번째로 실제적으로 삼성의 로봇 사업과 연계된 그러한 사업 활동을 하는 게 저희가 테마로 강한 기업보다는 인탑스라는 상장된 기업이 있습니다. 중심은 휴대폰 케이스의 사업을 영위를 하고 킵트와 관련된 사업도 영위를 하는 상황인데, 이 로봇과 관련된 사업에서 KT가 운반을 하는 서빙을 하는 로봇과 관련해서
이번에 협업을 하면서 함께 생산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삼성의 그런 로봇 사업과 관련해서 한 부분을 함께 협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다양한 사업군 안에 포함된 부분이기는 하지만은 인탑스라는 기업을 주목하고 로봇과 관련된 사업과 연결해서 그 긍정적인 뷰를 유지하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결론입니다. 자, 로봇 관련돼서 추가 선물 같은 종목 이야기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사님 오늘장 우리 전략은 좀 어떻게 짜가는 것이 좋을까요? 네, 하루 다르게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약간 비둘기파 성향을 가진 그 위원님께서 대차 대조표 축소의 그런 강도를 조금 더 높이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시장에서 이 정도까지는 예상 못한 부분이다 보니 장 초부터 나스닥 중심의 기술주 하락이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장 막판까지 대형 IT주 중심으로 하락을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IT주와 비춰서 반도체 경기 흐름을 비춰볼 수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자체도 지금 거의 그 최근의 하방 정도의 가격대까지 와 있는 국면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통상적으로 대형 IT주를 접근을 할 때 지표 같은 경우가 이제 전 저점 수준 정도까지 와 있으니까 이제는 편입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 아주 급하게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편입을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나라 시장 자체의 흐름이 지금 엊그제 미국의 기술주가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IT주들은 약한 모습이었고 그 흐름 안에서 오늘은 또 미국 대형 IT주들이 약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통상 주가의 반등에 대한 촉매제가 좀 아주 낮은 상황입니다. 시장 중심이 지금 약간의 정책적인 그리고 테마적인 요소를 결부하고 흐르는 시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 정책 그리고 이 테마와 관련된 중심에서 순환매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원전이라든지 아니면은 결부해서 디지털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원자재와 관련해서 실적과 연결되는 그러한 부분의 업종과 종목을 지금 국면에서는 매매하시는 게 훨씬 낫다는 결론입니다.